2025년 12월 11일 오늘부로 SK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거래소는 그 이후로 1년 전보다 주가가 244% 급등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불과 1년 전 17만원대였던 주가는 어제인 12월 10일 58만 7천원까지 올랐고, 오늘은 경고 여파로 56만 5천원 선까지 하락하며 마이너스 3.7%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고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날부터 신용미수 거래가 전면 금지됐고, 향후 주가가 2일 더 급등하면 일시적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논란은 곧바로 거세졌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사는데 왜 막느냐? 시가총액 400조짜리 우량주를 왜 잡주 취급하느냐? 투자자들 사이에선 거래소의 판단을 두고 비판 여론이 폭주했습니다. 처음엔 규정대로 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던 한국거래소는 결국 오늘 오후 대형주는 예외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기에 더해 SK하이닉스는 어제 12월 10일 공시를 통해 미국 상장을 검토 중이나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밸류업 전략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온 뒤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소식이 최근 주가 급등의 핵심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상장 기대감과 투자 경고 논란이 맞물리며 SK하이닉스는 지금 시장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종목이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이 경고가 우리 투자자에게 주는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70건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무려 54%나 늘어난 수치죠. 한국거래소의 시장 경고 제도는 3가지 단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자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이 3단계는 말 그대로 경고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처음엔 주의로 시작해서 상황이 계속 유지되면 경고, 그리고 아주 심각한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위험으로 격상되는 시기죠. 2025년 12월 10일 한국거래소는 SK하이닉스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전 단계인 투자주의는 12월 8일에 이미 지정됐고요. 이틀 만에 한 단계 더 올라간 겁니다. 이 결정의 배경엔 3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 주가가 1년 전에 비해 200% 이상 올랐다. 여러분,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024년 말 기준 약 10만원대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초 기준으로 30만원대를 넘나들고 있었죠. 약 240%가량 상승한 셈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한 상승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수요 급증, DDR5, HBM 등의 기술 선도 등이 맞물리며 실제로 기업 가치가 재평가받는 흐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작전 세력이 끌어올린 게 아니라 실적과 미래 성장성이 뒷받침된 상승이었습니다. 둘째, 최근 15일간 종가 중 최고가를 지속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조건은 급등 지속성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최근 들어 계속 최고가 경신 중이냐는 질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 15거래일 동안 꾸준히 신고가를 경신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초만 해도 28만원이던 주가가 불과 며칠 만에 31만원을 넘는 흐름을 보였죠. 이 역시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이었습니다. 셋째,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특정 기준 이상이었다. 이 조건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른바 소수 집중 매수가 일어났다는 뜻인데요. 문제는 이 데이터를 개인 투자자들은 볼 수 없습니다. 누가 샀고 얼마나 집중됐는지는 시장 감시 시스템을 통해서만 파악 가능합니다. 즉, 너무 많은 사람들이 특정 종목을 한꺼번에 산다는 이상 징후를 보는 건데요. SK하이닉스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대거 매수한 탓에 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정말 불건전 거래일까?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점은 경고가 떴다고 해서 그 종목이 나쁜 주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1년간 투자 경고를 받은 종목 중엔 현대로템 방산전기차 테마,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수혜, 하나오션, 조선업 회복기대, 효성중공업 수소경제 테마 등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 모두 실적과 업황 기대감으로 오른 것이지 누군가의 작전으로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런 제도를 적용하는 걸까? 한국거래소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시장의 과열, 불공정 거래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조치입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도의 기계적인 적용이 과연 지금의 시장 상황에 맞느냐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우량주가
단지 많이 오르고 거래가 활발하다는 이유만으로 경고 종목으로 묶이는 현실. 과연 이게 합리적 판단인지 투자자 입장에선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과연 지금의 시장 경보 제도는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한국거래소는 시장의 과열과 이상 거래를 빠르게 포착하기 위해 여러 지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지표가 과연 일반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상위 10개 계좌 매수 관여율이라는 기준입니다. 한 종목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중 딱 10명만 골라봤을 때 그 10명이 매수한 양이 전체 거래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혹시 이거 너무 한쪽으로 쏠린 거 아니야? 하고 거래소가 의심해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의 하루 거래량이 100만 주라고 합시다. 근데 그중 80만 주를 단 10명이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80%나 되는 거래가 소수에 집중된 거죠. 거래소는 이런 현상을 보고 혹시 작전 세력? 이상 매수? 위험한 거래 아니야? 하고 경고를 띄우는 겁니다. 이해는 됩니다. 너무 한쪽에서만 사고 있으면 뭔가 수상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매수 비율 데이터를 개인 투자자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상위 계좌 비중이 경고 기준이라면 최소한 우리도 그걸 알 수 있어야 대응이라도 하죠. 근데 이 수치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어떤 계좌가 얼마큼 샀는지, 얼마나 비중이 몰렸는지는 한국거래소 내부 시스템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고가 뜨고 나서야 내가 가진 종목이 경고 종목이 됐네?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죠.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기준이 불투명하다, 공정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경고가 지정되면 현실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경고의 취지가 투자자 보호라면 결과 또한 보호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 시장의 반응은 그와는 조금 다릅니다. 올해 경고가 지정된 여러 사례를 보면 현대로템은 지정당일 2.7% 하락했고 현대약품은 12% 넘게 밀렸으며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거의 3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반드시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고 지정 자체가 하나의 부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시장의 심리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또 경고 종목이 되면 10거래일 동안 신용미수 거래가 제한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걸 당분간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중엔 신용거래나 미수거래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죠. 내 돈 1천만 원으로 1,500만원치 주식을 사는 시기입니다. 근데 경고가 뜨면 그게 막힙니다. 결과적으로 수급이 급속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주가 하락에 또 한 번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 이겁니다. 이런 제도가 실제로 가장 영향을 주는 쪽은 개인 투자자라는 사실입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신용미수 거래 제한이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보 접근성도 좋고 심리적으로도 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죠. 반면 개인은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정보도 늦게 접하고 제한도 많이 받고 심리적으로 흔들리기도 쉽습니다. 결국 경고제도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제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융업계 전문가들도 취지는 좋지만 방식이 너무 불친절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경고제도가 시장의 과열을 막는 건 이해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왜 경고를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점을 지적합니다. 높은 관여율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기준 자체가 일반 투자자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공정성 문제가 발생한다. 또 다른 전문가도 기관과 외국인이 집중 매수하는 구간이 오히려 경고사유가 되는 구조는 제도 자체의 허점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결국 지금의 경고제도는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목적과 달리 주로 개인 투자자의 심리와 자금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경고의 의미는 시장 전체의 과열을 돌아보자는 신호일 수 있지만 그 신호가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는 좀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경고가 뜨면 무조건 팔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시하고 계속 가져가도 괜찮은 걸까요?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투자 경고는 기업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경고 지정이 늘어난 종목들을 살펴보면 SK하이닉스, 현대로템,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 등 대부분이 실적 개선이나 산업 성장 전망에 힘입어 상승한 종목들입니다. 즉,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우수해 올라간 주가까지 의심 거래로 묶여버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경고를 이유로 즉각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 기업을 샀는가, 이 기업의 가치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근거가 충분한가를 다시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경고 지정이 의미하는 단기적인 수급 변화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용미수 거래 제한으로 인해 일시적인 거래량 감소, 매도 우위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유 비중이 너무 크다면 일부를 줄여 리스크를 관리하거나 추가 매수는 잠시 멈추고 시장이 안정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심리적으로도 분할 대응은 불안감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 점검입니다. 기업의 본질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단기 조정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하이닉스는 현재 AI 메모리 시장에서 HBM 제품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 엔비디아와의 공급 계약, 향후 2025년 이후로 예상되는 영업이익 증가 전망 등을 보면 기업의 체력은 여전히 탄탄합니다. 이런 기업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흔들린다고 해서 투자 가치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대응은 제도 공부입니다. 경고제도는 앞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명성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고가 어떤 기준으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이해해두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훨씬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 종목을 기회로 삼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경고가 뜨면 오히려 과하게 빠진다며 단기 반등을 노리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높은 변동성을 감수해야 하는 전략입니다. 특히 40대, 60대 투자자라면 자산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은 명확합니다. 경고는 참고해야 할 정보이지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은 아닙니다. 기업의 가치가 확고하고 내 투자 원칙이 분명하다면 경고는 잠시 멈춰서서 시장을 천천히 들여다보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투자는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포가 아니라 사실과 원칙을 기반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자산은 더욱 안전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시장에선 매일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그중 어떤 건 기회가 되고 어떤 건 위험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파도 속에서 경고 등을 무시하지도 과도하게 겁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고 내 돈을 지키는 투자, 그게 바로 현명한 투자자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